텐베거가 기대되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채널. 네, 안녕하세요. 튕기소TV입니다. 어, 어제 수요일 어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고요.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업데이트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궁금한 거 이렇게 좀 말씀해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 많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기도 하고 대부분은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내용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면은 뉴스도 나왔었잖아요. 뭐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딱히 나온 게 없었고, 1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도 기대했지만 벌써 다음 주면 설날이고 그럼 2월 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기다린 게 또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또 답답하고, 주가는 또 크게 움직임이 없으니까 다른 종목들 요새 또 조선주라든가 반도체 이런 게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업데이트된 내용들, 그리고 좀 지체가 되고 있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주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트주뉴 2월 중에는 일단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맨날 뭐 한 달 가량 뭐 이렇게 지체가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이게 뭐 어쨌든 돼야 되는 거지,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뭐 저는 이거 이해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일을 했을 때 항상 제가 생각한 것과 뭐 여유 있게 생각했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뭐 변수가 생겨서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뭐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지체가 돼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뭐 막 됐으면 좋겠는데, 다 됐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끼리의 관계, 또 국가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발생하는 또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1월 달에는 원래 12월 1월 달 이렇게 뭐 판매사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왜 미뤄졌냐? 일단은 얘네가 3주 정도 그 연말 해서 거의 뭐 몰아서 연차를 쓴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끼고 연말 끼면 그 남은 연차 소진을 위해서 모두 쓰기도 하고요. 연말에 보통은 거의 이제 긴 휴가를 가지는, 북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달, 뭐 이렇게도 휴가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체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는 픽스가 됐습니다. 한 군데 픽스가 됐다고 했고, 판매사의 매출은 10조 정도 규모이고, 들으면 다 아는 회사라고 했는데,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들인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딱 1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회사인 것 같고, 그 회사는 유방암 항암제가 없기 때문에 유방암 항암제 라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는 뭐 4, 5조 매출도 이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마진율 그때도 20%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마진율 20%는 그대로 가는 거냐, 아니면 좀 더 낮추고 이제 판매사를 결정을 한 거냐 했을 때, 마진율 20%는 그대로 가고요. 판매 점유율은 10% 목표인데 이것보다는 더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목표는 10%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판매사와 기싸움을 하면서 계속 조율하는 게 아닙니다. 판매사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 일정과 거기 그 조건에 맞춰서, 지금 거기서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지금 어쨌든 더 급한 상황이고, 여기가 지금 그 많이 이제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이제 큰 회사랑 하면서 어쨌든 마진율을 20% 정도 유지하려면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의 그런 공정 부분을 일부분 좀 변경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먼저 물량이 나가겠지만은 그 이후에 공정을 좀 변경을 했을 때는 다시 뭐 재심사를 받는데, 그거는 이제 뭐
거기서 라인에서 좀 수정을 해 나가면서 하겠죠. 공장들이 좀 있으니까 라인별로. 예, 그거는 이제 진행하는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2월에 계약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만약에 이제 2월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상반기에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190억 정도는 이미 좀 만들 첫 물량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뭐 판매사의 그런 이제 선정 여부는 사실상 시간의 문제이지 뭐 이게 되고 안 되고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판매사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고, 싸게 갖다가 남겨 먹고 이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생산이나 이런 거는 다 이제 프레스티지 그룹 쪽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임상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된 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게만 내놓는다고 한다면 이 마진율 20%만 가지고 나머지 이제 20%보다 아마 20% 정도로 거기도 맞춰서 이제 아마 판매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쪽에 이제 판매사 쪽에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회사 쪽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쪽은 이제 그쪽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튼 첫 계약이 중요하고, 첫 판매사가 어디가 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거기에 일단은 2월에는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 말고도 중동이나 러시아 같은 데도 이제 그 판매사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판매 회사들이 각 국가에서 판매하는 계약된 그 국가에서 판매사가 직접 품목허가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월 정도에 된다고 이제 그 판매사들이 했기 때문에 2월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 놓은 거고요. 트주뉴 2월 중 판매사 계약하면 상반기 중으로 첫 매출 가능하고, 로열티는 일부 들어와서 20억이고 나머지 40억은 1분기까지는 다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트주뉴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트주뉴가 된다고 하면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트주뉴 하나만으로는 이게 뭐 트주뉴 때문에 지금 가격 자체가 바닥에서 2배 이상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하방을 좀 막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모멘텀으로 가야 3만원, 4만원 뭐 이렇게 또 크게 또 텐베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추가적으로 이제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밸류를 이제 시밀러로 해가지고 트주뉴 그리고 204 해서 총 2조 받았죠. 1조 1조 해가지고 2조 받은 건데, 결국에는 그 시총 2조를 가기 위해서는 204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데이터 모으는 작업을 12월 말에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1분기 안에는 좀 끝내려고 하고 있고, 2분기에는 영국 허가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일정이 있다. 이 정도 참고해 주시고요. 뭐 204까지는 사실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밀러 그 한번 경험을 지금 한 사이클을 지금 그 겪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이제 또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다시 한번 또 204 같은 경우도 그 품목허가 신청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PBP 1510인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메인은 이 PBP 1510 췌장암 관련된 치료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댓글에 이제 네덜란드 제약사 메루스사에서 췌장암 치료제인 비젠그릴을 FDA 승인 발표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신 분이 계셔서 저도 찾아봤고 그 IR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일단 제가 찾아봤을 때는 NRG1이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췌장암만을 표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췌장암 이 PP110 같은 경우에는
파워프가 이제 과발현된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췌장암이 이제 발생이 되고 전이가 되는데, 이 사람들 이 파프라는 단백질을 이제 중화시켜서 이제 치료제로 이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표적 항암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한 5개 회사가 췌장암 표적 그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가장 앞서고 있는 곳은 이 PVP-1510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 아마 다른 데는 이제 저임상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PVP-1510의 환자의 그 일상 진행 상황, 이게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했고, 매번 전화해서 뭐 계속 전화해서 괴롭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안 해서, 이번에 이제 컨콜 때 좀 여쭤봤는데, 일단 환자 모집은 25명까지 5명까지 했습니다. 25명까지. 그리고 20명이 투약 완료했고요. 3명은 지금 투약 중입니다. 그래서 23명 정도가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고요. 20명은 이제 확정이고, 전에 17명, 18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20명은 이제 확정이 된 거고, 3명 쪽에서는 3명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췌장암이 전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발견이 늦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임상 대상자가 다른 치료를 받다가 이제 넘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많대요. 그래서 안 돼서 이제 또 넘어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임상 대상자 자체가 이렇게 구하기가 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원래도 이렇게 그 환자 수가 많지 않지만 굉장히 이게 전이 속도도 빠르고, 왔는데 다른 걸로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뭐 전이가 됐다거나 뭐 다른 걸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 투약 중에 이제 그 대상을 제외시키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상 자체는 안정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량 투약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23명 진행, 20명은 투약 완료. 그래서 25명 정도 투약 완료하게 되면 중간 분석이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일상 투약 목표는 30명인데 일단 1분기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1분기 다음 달까지인데 사실 1분기 안에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 모집한 환자 대상자들이, 임상 환자들이 좀 빠지지만 않으면 사실상 벌써 끝났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제외되는 임상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 투약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처음 이제 말씀드렸을 때 얘기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일상은 소량씩만 들어가잖아요. 안정성을 그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일상 투약하면서 전이가 멈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한 명 스페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4명 정도는 효과가 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왜냐면 소량 투여했고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의 효과를 나타냈던 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췌장암 진단 키트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민감도가 86%이죠. 근데 식약처에서 90% 이상 높일 것으로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뭐 췌장암 자체는 90% 이상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여기가 환자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혈액을 가지고 한다고 해요. 지금 시험 자체를. 근데 이제 왜 환자 대상으로 안 하냐? 환자를 대상으로 하면 비용이 또 그만큼 들기 때문에 혈액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근데 혈액으로 하게 됐을 때 86%고, 혈액으로 하니까 너네 이거 그 90%까지 올려라, 코로나 진단 키트 정도의 수준까지 올려라, 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0%, 92%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거의 사활을 좀 많이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소연 그 회장님이 올해까지 90% 이상 못 끌어올리면 그 담당자들 다 사표낼 준비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카이스트 쪽이랑 좀 뭐 그
미세 진동을 일으켜서 하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시도는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86%에서 조금 더 늘기도 하는데 90% 이상을 또 달성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는 뭐 연구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뭐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올해의 이 부분 췌장암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이 좀 효과가 날 것으로 집중을 거의 뭐 여기에 많이 쏟아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좀 결과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병원에 들어가려면 너네 90%까지 올려라 라고 식약처에서 요청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물어보셨어요. 딜사이트 기사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네, 저는 보면서 좀 터무니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딜사이트 보시면 우리 기자들이나 뭐 이렇게 보안 업체들, 그런 데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기자들이 광고 같은 거 안 붙이면은 그 회사 까잖아요. 그렇죠? 보안 업체 같은 경우도 우리 거 안 쓰면은 갑자기 디도스 걸리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쓰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인이 이거 뭐 구독하는 그런 저기 그 컨텐츠가 있는데, 그게 뭐 연간 거의 1,50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이거를 최근에 끊었는데, 그 이유가 끊고 나서 뭐 질문지 뭐 굉장히 많이 받아서 좀 기사가 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이건 뭐 참고로 그냥 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 2천억 그대로 있고요. 증자 이슈 없습니다. 증자해봐야 주주분들 화만 돋고 또 참여도 안 하실 거 알기 때문에 어차피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뭐 증자할 이유도 없죠. 이미 공장까지 다 지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싸게 지어놨죠. 그 땅값 올라가기 전에 다 해놔가지고 싸게 해놨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따지면 이미 좀 그 돈을 좀 많이 벌었을 겁니다. 예, 자산 가치로는.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저도 뭐 사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계속 이 뭐 장중에 지켜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비중을 나눠가지고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뭐 저 역시 크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전혀 이렇게 뭐 소외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멘탈 관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자, 그 7월 이게 7월 11일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보시면 어, 작년 10월 말까지 해서 100% 넘게 2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30% 정도 하락이 최고점에서 그 이번 이제 그 오늘 종가까지 해서 30% 정도의 하락이에요. 그 뭐 요 정도 수준에서 늘어 그 한 거고, 바닥에서 7월 11일부터 기준으로 하면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기준으로 하면 거의 뭐 100% 2배 조금 안 되는 뭐 그런 가격이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한 요 정도 15,000원 부근에서 그때 이제 처음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고점에서 잡지만 않으셨으면 사실상은 그냥 뭐 거의 못해도 똔똔 정도는 되는 거죠. 하지만 고점에서 잡으셨거나 다른 종목은 가는 게 보이는데,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상대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없고 거의 품절주 같이 이제 품절주죠 사실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대응하기 좀 힘들다 보니까 이게 뭐 나온다고 했는데 그 기대는 많이 되는데 이게 뭐 기다려야 되는 건지 팔고 다른 걸 사는 게 나은 건지 그런 판단이 계속 안 서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저의 생각은 저는 기대가 많이 되고 뭐 사실상 더 이상 뭐 이 가격에서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이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편안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125% 125.7% 상승하고 작년 11월 되기 전부터 11월부터 이제 30% 하락했는데, 반면 이제 코스피 지수의 상을 보시면 지수가 13%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7월 11일에 똑같이 최고점 찍고 오늘 종가까지 해서 13% 하락이거든요. 거의 바닥까지 하면 15% 정도 이상 하락을 했었죠. 어, 굉장히 지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대 실적 얘기 나오는데 그거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못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삼성전자 어렵고,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안 어려운 종목이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뭐 요런 이제 뭐 국정에서 지금 이 정도의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 지수가 막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기 좀 힘듭니다. 성장주가 없고 제조업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이클 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고 돌아요. 근데 이런 이제 성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나 뭐 제약사들 있죠. 펩트론이나 뭐 알테오젠 같이 뭐 그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를 계속 이제 잡고 가야 우리나라의 지수가 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제조업들이 계속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떨어지면 코스닥 난리 나고요. 코스피도 물론이고 반도체 떨어지면 그냥 분위기 그냥 끝나는 거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어쨌든 이런 이제 사이클 산업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안에서 탈피를 하려면 이런 종목들이 많이 이제 올라가서 주도를 좀 해줘야 됩니다. 많아져야 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고 좀 뭐 내려온 거 뭐 이거는 아쉽기는 하지만 오히려 요때 물량 많이 못 담았는데 그렇죠? 내려왔을 때 지금 이럴 때 좀 더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 물량을 모아야 떨어졌을 때 뭐 옆으로 길 때 모아놔야 올라갈 때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뭐 1,000만 원 넣고 뭐 10%뭐 두 배 벌어봐야 2천만 원인데 물량 물량을 계속 모아가다 보면 그게 1,000만 원이 또 뭐 굉장히 불어나서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량 대비해서 또 올라가는 그런 상승률에 대해서 큰 수익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 조정을 받고 옆으로 이렇게 기간 조정도 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은 좀 방어가 됐다. 그리고 어쨌든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트준위의 그런 판매 계약 그거 되면은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위로 가기 위해서는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가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와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또 상승하기 위해서 텐베거가 되기 위해서는 진단 키트든 퍼프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눈에 띄게 좀 보여야 되겠죠. 이게 일상이 좀 끝나서 그 중간 발표라도 25명 환자 투약 완료해가지고 중간 분석을 시작하면 그때 또 기대를 한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단기적인 상승이 뭐 요때 잠깐 있어서 설렜던 거는 뭐 있긴 했는데요. 어쨌든 조정을 받을 때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공부를 해야 이 종목을 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멘탈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컨퍼런스 콜 이렇게 마쳤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얘기는 왜 안 해주지 하는 거는 한 번 더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관련돼서 내용이 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 궁금하실 것 같은 거 위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추가적인 거 여기서 또 보완해서 물어봐야 될 거 있으시면 제가 대신 그 IR 담당자님한테 물어보고 여쭤보고 제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